노후를 뛰어넘는 드라마 3부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편 다시 20살. 챕터 1 잃어버린 꿈들.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어요. 부산의 한 요양원, 오후 2시. 오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한때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무대를 누비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푸르다.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며 수정은 자신의 인생을 떠올린다. 75년이라는 긴 세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시간들이 희미해져 간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레 음악,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수정의 눈이 갑자기 초점을 되찾는다.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직 몸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온다. 7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춤추고 있다. 수정아, 오늘도 발레 얘기만 하고 있네. 절친 영희가 웃으며 다가온다. 영희는 수정과 함께 이곳에서 지내는 동갑내기 친구다. 둘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영희야, 나 정말 발레리나였을까? 가끔 꿈이었던 것 같아. 영희가 수정의 손을 잡는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양을 하고 있다. 너 정말 예뻤어. 무대 위에서 춤출 때면 천사 같았다고.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두렵다.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을까봐.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거울을 봐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어. 영희가 수정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괜찮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춤을 췄는지. 그날 밤 수정은 오래된 발레 슈즈 상자를 꺼낸다. 낡은 사진들 사이에서 25세의 자신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발견한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그 시절. 사진 속 젊은 수정은 무대 조명을 받으며 완벽한 아라베스크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객들의 박수 갈채가 들리는 듯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정이여,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젊은 시절 스승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다.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였던 그 시절.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젊은 남성과 함께 찍은 모습이 보인다. 민준이었다. 첫사랑이자 무대 파트너였던. 그와 함께 춤췄던 파드대는 정말 완벽했다. 민준아, 우리 영원히 함께 춤추자. 사진 뒤에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하지만 수정은 그 약속을 기억한다. 결국 지켜지지 못한 약속. 수정이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정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진다.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다. 내일이면 또 흐릿해질지도 모르는 기억들을 붙잡으려 애쓴다. 젊은 시절의 연습실, 무대의 조명, 관객들의 박수, 그리고 민준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챕터 2 마법 같은 하루. 이 커피는 특별해요. 가장 간절했던 순간으로 하루만 돌아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의 일과가 시작된다. 아침 체조, 식사, 약 복용.
모든 것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수정은 답답함을 느낀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바닷바람을 맞고 싶다. 간병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수정은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요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로 향한다. 바닷가를 걷는 수정의 발걸음이 가볍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걷다가 수정은 전에 없던 작은 카페를 발견한다. 시간의 향기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묘하게 그녀를 끌어당긴다. 마치 운명처럼. 카페는 아담하고 아늑하다. 빈티지한 장식들과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온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성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한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어르신, 어떤 커피를 드시겠어요? 특별한 커피가 있나요? 혜진이 수정을 유심히 바라본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하다. 가장 소중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수정이 놀란다.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았을까? 이 커피는 특별해요. 가장 간절했던 순간으로 하루만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하루가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한 번뿐이에요. 수정은 반신반의하며 커피를 받는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마치 젊은 시절 즐겨 마시던 카페라테 같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마음이 간절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수정이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눈부신 빛이 그녀를 감싼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마치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빛이 사라지자 수정은 카페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25세의 젊은 자신이 서 있는 것이다. 이게 정말일까?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본다. 매끄러운 피부, 탱탱한 볼, 윤기 나는 머리카락. 모든 것이 진짜다. 거울 속의 젊은 수정이 환하게 웃는다. 50년 전 그 미소 그대로다. 수정은 자신의 젊은 몸에 놀라며 자연스럽게 발레 동작을 취한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감각들이 되살아난다. 그랑 바트망, 피루엣, 아라베스크. 모든 동작이 완벽하다. 75세의 몸에서는 불가능했던 점프와 회전이 자유자재다. 정말 기적이야. 화장실을 나와 거울로 향한다. 카페의 큰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확인한다. 정말로 25세로 돌아가 있다. 혜진이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마법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해요. 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수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기적 같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억하세요. 해가 지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선다. 젊은 몸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 황홀하다.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수정은 웃는다. 파도와 함께 춤을 춘다.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다. 챕터 3 마지막 무대. 정말 놀라워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젊어진 수정은 시내로 향한다. 모든 것이 새롭다. 색깔도 더 선명하고 소리도 더 또렷하다. 젊음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거리를 걸으며 수정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75세 그대로다.
걷다가 우연히 댄스 스튜디오를 발견한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무용수들이 연습하고 있다. 수정의 가슴이 뛴다. 50년 만에 보는 댄스 스튜디오. 거울로 된 벽, 발레바, 나무 바닥. 모든 것이 그리웠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간다. 스튜디오 주인인 젊은 안무가 준호가 그녀를 맞이한다. 견학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춤을 추고 싶어서요.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발레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요. 수정이 망설이지 않고 연습복을 갈아입는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자세가 심상치 않다. 완벽한 발레 포지션이다. 음악이 시작되고 수정이 춤을 춘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이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 그녀의 춤을 바라본다. 완벽한 테크닉, 우아한 몸짓, 감정의 표현.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 수준이다. 준호의 눈이 커진다. 이런 실력의 무용수를 본 적이 없다. 마치 과거에서 온 것 같은 클래식한 스타일이지만 완벽하다. 정말 놀라워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준호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다는 표정을 짓는다. 혹시 제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민준이라고. 수정의 심장이 멈출 뻔한다. 민준. 그 이름을 50년 만에 듣는다. 민준이요. 네,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발레를 했거든요. 국립발레단에서. 수정의 가슴이 뛴다. 정말 그 민준의 손자일까? 할아버지가 늘 얘기하셨어요.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분을 평생 그리워하셨다고.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민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분이 혹시 오수정이요. 준호가 충격받는다. 눈앞에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니.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수정 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수정이 오열한다. 민준이 세상을 떠났다니. 죄송해요. 몰랐다면 말하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 준호가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는 젊은 수정의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하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간직하셨던 것들이에요. 수정이 사진을 보며 오열한다. 민준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 모두 그녀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이다. 수정아,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의 춤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편지를 읽으며 수정이 눈물을 흘린다. 50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온다.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수정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챕터 4 시간의 마법이 풀리며 할아버지께 전해드릴게요. 당신이 여전히 춤추고 계시다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한다. 마법이 풀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수정과 준호는 바닷가로 향한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어요. 수정 씨에게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을. 수정이 고개를 젓는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는 시대가 달랐으니까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었죠. 수정이 바다를 바라본다. 50년 전 민준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도 바닷가였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함께 춤추자고. 준호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건넨다.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거예요. 편지를 펼치자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난다. 수정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를 사랑한 마음은 영원할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끝까지 함께하자. 수정의 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
젊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진다. 마법이 풀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 민준이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할아버지께 전해드릴게요. 당신이 여전히 춤추고 계시다고. 준호가 놀라지 않는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넘어선다고. 수정이 미소 짓는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25세다. 마법이 완전히 풀리자 수정은 다시 75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다르다. 생기가 돌고 있다. 바닷가에서 수정과 준호가 함께 춤을 춘다. 할머니와 손잡벌되는 젊은이의 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파드돼. 챕터 5 진짜 기적. 나는 정말 발레리나였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발레리나야. 요양원으로 돌아온 수정. 영희는 그녀의 변화를 즉시 감지한다.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수정이 환하게 미소 짓는다. 바닷가에 다녀왔어. 그게 다야. 영희야, 나는 정말 발레리나였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발레리나야. 영희가 의아해한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뭔가 달라졌네. 눈이 살아있어. 수정이 영희의 손을 잡는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어. 그날부터 수정의 하루하루가 바뀐다. 알츠하이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는다. 수정은 요양원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준비한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녀의 춤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넘친다. 오늘 우리 수정이가 춤을 춰줄 거예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친다. 수정의 춤을 보며 모두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수정이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담겨 있다. 75세의 몸으로 추는 발레지만 아름답다. 정말 예뻐. 천사 같아. 할머니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진다. 수정이 환하게 웃는다. 며칠 후 준호가 요양원을 찾아온다. 그는 수정을 보자마자 알아본다. 할머니 맞으시죠? 수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건넨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정아, 너의 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계속될 거야.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시간을 넘어선다. 수정이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감사의 눈물이다. 준호가 제안한다. 할머니, 저와 함께 춤을 춰주실 수 있을까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와 손잡벌되는 젊은이가 함께 춤을 춘다. 세대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파드돼. 요양원 로비에서 펼쳐지는 즉석 공연. 다른 할머니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박수를 친다. 6개월 후 수정의 알츠하이머는 더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춤춘다. 준호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춤추고 수정은 기억을 잃어도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어느 날 수정이 바닷가를 혼자 걷고 있다. 석양이 지고 있고 그녀는 천천히 춤을 춘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해. 그녀의 실루엣이 석양에 비쳐 아름답다. 75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우아하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우아한 손짓, 여전히 춤추는 발걸음. 오수정은 영원한 발레리나다. 하늘에서 민준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다.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시간을 넘어섰다. 수정이 바다를 향해 손을 뻗는다. 마치 하늘의 민준과 다시 파드대를 추는 것처럼.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영원히 함께 춤추자. 석양이 바다에 금빛길을 만든다. 그 길 위에서 수정이 홀로 춤추지만 외롭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할아버지의 특별한 로맨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3세 할아버지가 VR 게임에서 만난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제2편 할아버지의 로맨스. 이번에는 83세 할아버지가 VR 게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6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새로운 세계의 문.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하실 거예요. 아침 식탁, 부산의 한 아파트. 아들 동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83세의 김철수가 택배로 받은 최신 VR 게임 장비를 뜯고 있기 때문이다. 헤드셋, 컨트롤러, 각종 케이블들. 젊은 사람도 설치하기 까다로운 장비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다. 아버지, 이거 너무 복잡하실 텐데요.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나도 젊은 놈들 따라가야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동현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래도 83세의 VR 게임이라니.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늙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법 있나? 아직 정신은 멀쩡해.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철수는 무료함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TV 보고 신문 읽고 산책하고. 그것이 전부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뭔가 새로운 재미가 필요해. 우연히 TV에서 본 게임 프로그램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젊은이들이 가상현실에서 모험을 떠나는 모습이 신기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철수는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70대 할머니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성이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마우스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한다. 철수는 어색하게 마우스를 잡고 화면을 클릭한다. 컴퓨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그리고 게임의 기본까지. 3개월간의 특훈이었다. 게임 세계에 처음 접속한 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VR 헤드셋을 착용한다. 와, 이게 뭐야? 눈앞에 펼쳐진 가상세계. 마법과 모험이 가득한 판타지 세계가 그를 맞이한다.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캐릭터 이름을 정해주세요. 철수가 고민하다가 입력한다. STELGRANDPA83. 강철 할아버지라는 뜻이다. 나이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새로 생성된 캐릭터는 초보 전사. 어설픈 갑옷을 입고 낡은 검을 들고 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멋있어 보인다. 첫 번째 퀘스트는 슬라임 몬스터 10마리를 잡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철수에게는 큰 도전이다. 어떻게 공격하는 거지? 컨트롤러 조작이 서툴러서 계속 죽는다. 몬스터에게 쫓기기만 하고 제대로 공격도 못한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젊을 때는 손재주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한 유저가 다가온다. 닉네임은 MINJIPRINCESS. 아름다운 마법사 캐릭터다. 쳐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린다. 철수의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진다. 고맙습니다. 이거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민지가 친절하게 게임 방법을 가르쳐준다. 공격 방법, 방어 방법, 아이템 사용법까지. 이 버튼을 누르시면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건 방어. 천천히 설명해주는 민지의 목소리가
손녀 같아서 정겹다. 할아버지 맞으시죠? 목소리가 완전 어르신 같아요. 철수가 당황한다. 나이가 들킨 것이 부끄럽다. 아, 그게 미안해요. 너무 늙어서. 괜찮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게임 하시거든요. 근데 83세는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의 격려에 철수가 용기를 낸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챕터의 가상 속의 진짜 우정. 할아버지, 정말 83세세요. 그날부터 철수와 민지는 매일 게임에서 만나기 시작한다. 민지는 철수를 강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끼고 철수는 민지를 손녀처럼 돌본다. 게임 속에서 둘은 최고의 파트너가 된다. 철수의 전사 캐릭터가 앞에서 몬스터를 막고 민지의 마법사가 뒤에서 마법으로 지원한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던전 갈까요? 철수가 게임에 점점 빠져든다. 새로운 무기를 얻을 때의 기쁨, 레벨이 올라갈 때의 성취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재미를 느낀다. 이런 재미가 있다니.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 어느 날 민지가 게임에서 울고 있다. 캐릭터가 우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철수가 걱정한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취업에 또 실패했어요. 이번이 20번째예요. 민지는 24살 취업 준비생이다.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에 실패하고 있다. 온 가족의 기대를 받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자책하지 마. 그래도 이제 24살인데. 친구들은 다 취업했어요. 철수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민지야, 내가 너 나이 때는 한국 전쟁 통해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도 교사가 되었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을 찾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아요. 따뜻해요. 민지의 말에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죽은 아내 말고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마라톤이야.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요. 게임 밖에서도 둘은 문자로 소통하기 시작한다. 철수는 민지의 고민 상담사가 되고 민지는 철수에게 현대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아버지, 오늘 BTS 콘서트 다녀왔어요. BTS가 뭐야? 아, 할아버지, 정말 모르세요. 방탄소년단이요. 철수가 유튜브로 BTS 노래를 찾아본다. 젊은이들이 왜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민지가 좋아한다면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민지도 철수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 급하게 서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할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됐다. 할아버지가 뭘 위해 있는데. 둘 사이에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정이 생긴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다. 민지가 면접을 볼 때마다 철수가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 민지야, 긴장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줘. 할아버지가 응원하고 있어.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나요. 21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 소식이 온다. 민지가 가장 먼저 철수에게 연락한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정말이야, 축하한다. 게임에서 축하 파티를 열고 둘은 기뻐한다.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챕터 3 현실에서의 만남. 아버지,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동현은 아버지의 변화를 신기해한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게임을 하겠다며 일찍 일어난다. 아버지, 요즘 게임에 완전 빠지셨네요. 재밌어.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철수는 아들에게 민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친구세요? 게임에서 만난 젊은 친구야. 참 착해. 동현이 걱정스럽다. 아빠,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온라인으로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던데. 에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지. 동현이 걱정스럽지만 아버지가 밝아진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했거든. 민지도 가족들에게 온라인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엔 걱정하던 가족들도 민지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도 조심해라.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아. 알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둘이 현실에서 만나기로 한다. 민지가 먼저 제안했다. 할아버지,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커피 한 잔 해요. 철수가 고민한다. 만약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온라인에서는 멋진 전사 캐릭터였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늙은 할아버지일 뿐이다. 하지만 민지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다. 약속 당일 철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간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8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하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철수는 떨린다. 만약 민지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게임에서는 강인한 전사였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다. 30분 후 젊은 여성이 카페로 들어온다. 민지다. 철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예쁘고 밝은 인상이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둘 다 웃음을 터뜨린다. 정말 할아버지세요. 너도 정말 젊구나.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진다. 게임에서 나눈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와, 실제로 보니까 더 인자하세요. 너도 게임에서보다 더 예뻐. 민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이 힘이 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민지 덕분에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 카페에서 3시간을 이야기한다. 게임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세대는 다르지만 통하는 것이 많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날부터 철수와 민지는 정기적으로 만난다. 온라인에서는 게임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한다. 챕터4 세대를 넘나드는 우정. 혹시 영숙이. 민지는 철수에게 현대 문화를 가르친다. 스마트폰 사용법, SNS, 최신 음악, 영화. 철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 할아버지,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 뭐야? 사진 올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일상도 올려보세요. 철수가 서툴게 인스타그램을 시작한다. 아침 산책 사진, 게임 스크린샷, 민지와 찍은 사진들. 젊은 팔로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와, 83세 게이머 할아버지 대박.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관심에 철수가 기뻐한다. 늙어서도 이런 재미가 있구나. 반대로 철수는 민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 꾸준히 노력할 것. 민지야, 취업은 타이밍이야. 너한테 맞는 회사가 분명히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를 믿어. 철수의 격려 덕분에 민지는 자신감을 되찾는다. 새로운 회사 면접에서는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임한다. 합격 소식이 온 날, 민지가 가장 먼저 철수에게 연락한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정말이야 축하한다. 게임에서 축하 파티를 열고 현실에서도 축하 식사를 한다.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 같다. 철수도 변한다. 민지의 도움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게임을 가르치는 강사가 된다. 노인복지관에서 할아버지 게이머로 유명해진다. 어르신, 어떻게 이런 걸 배우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철수의 수업은 인기가 좋다. 70-80대 어르신들이 게임을 배우러 온다.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재밌어요. 어느 날 철수가 게임에서 이상한 닉네임을 발견한다. YOUNGSOK 1945. 설마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다. 혹시 영숙이. 잠시 후 답장이 온다. 철수야 정말 너니. 6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미국에 살고 있는 영숙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게임을 시작했던 것이다. 영숙아, 정말 너구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영숙은 5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는 외로웠다. 아이들이 게임을 추천해줘서 시작했는데 설마 내가 있을 줄이야. 두 사람은 게임에서 매일 만나기 시작한다. 60년의 공백이 있지만 금세 옛 감정이 되살아난다. 민지가 철수의 변화를 눈치챈다. 할아버지,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혹시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철수가 당황한다. 83세의 여자친구라니.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친구를 만났어. 민지가 환하게 웃는다. 할아버지도 로맨스가 있으셔야죠. 챕터 5 늦었지만 아름다운 재회. 많이 늙었지. 민지의 도움으로 철수와 영숙은 화상 통화를 하게 된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다. 화면 속의 영숙은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주름이 늘었어도 눈은 그대로다. 영숙아, 철수야,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눈은 그대로네. 영숙이 눈물을 흘린다. 60년 만에 보는 첫사랑의 얼굴. 보고 싶었어. 나도.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화상 통화를 한다. 60년간의 이야기를 나눈다. 각자의 결혼 생활, 자녀들, 기쁨과 슬픔들.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었어. 한 달 후 영숙이 중대한 결정을 한다. 철수야, 한국에 갈게. 정말이야. 응,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 영숙은 50년간 살았던 미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다. 자녀들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마지막 사랑이야. 공항에서의 재회. 철수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민지도 함께 와서 응원한다. 영숙이 나타난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철수는 한눈에 알아본다. 영숙아, 철수야. 두 사람이 포옹한다. 80대 노인 커플의 로맨스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한다. 정말 영화 같아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친다. 철수가 60년 전 헤어질 때 주지 못했던 편지를 건넨다. 이거 그때 주려고 했던 건데. 영숙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 영숙아, 사랑해. 60년이 지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편지에 쓰인 내용이다. 영숙이 오열한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한다. 83세와 80세의 결혼.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이다. 1년 후 철수와 영숙의 결혼식이 열린다. 민지는 신부 들러리를 자처하고 게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모두 참석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특별한 결혼식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게임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 삼총사가 계속 모험을 해야지. 마지막 장면에서 세 명이 함께 게임을 하며 웃는다. 철수, 영숙, 민지. 나이도 국적도 다르지만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 게임 화면에는 세 개의 캐릭터가 나란히 서 있다. STELGRANDPA83, YOUNGSOK 1945, MINJIPRINCESS. 그들의 모험은 계속된다. 영숙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철수와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게임을 가르친다. 미국에서 온 할머니 게이머로 화제가 된다. 민지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말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낸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구나. 철수와 영숙이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말한다.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철수와 영숙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게임을 한다. 민지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던전이 열렸대. 같이 갈까? 민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세 사람이 함께 VR 헤드셋을 쓰고 게임 세계로 들어간다. 게임 속에서 STELGRANDPA83, YOUNGSOK 1945, MINJIPRINCESS가 나란히 서 있다. 85세, 82세, 26세. 나이는 다르지만 마음만은 같다. 우리 어디로 모험을 떠날까? 철수가 영숙과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어디든 함께라면 좋아. 영숙이 철수의 손을 잡는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라면. 민지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게임 화면에서 새 캐릭터가 새로운 모험을 향해 걸어간다. 석양이 지는 가상세계 속에서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계속된다. 할아버지, 게임에서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어. 영숙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한다. 나도 게임을 배우길 잘했어. 덕분에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세 사람이 웃으며 새로운 던전으로 향한다. 게임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들의 모험은 계속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가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세 사람이 게임하는 모습을 비춘다. 밖에서는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인다. 나레이션이 흐른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랑하고 꿈꾸는 마음만 있다면 몇 살이든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난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음에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치매 할아버지가 음악을 통해 되찾은 기억과 마지막 꿈을 이루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3편 마지막 꿈의 무대. 마지막 이야기는 치매에 걸린 85세 할아버지가 숨겨온 로커의 과거를 되찾고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 마지막 콘서트를 여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챕터 1 잊혀진 멜로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요양병원 병실의 오후 2시. 소희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간다. 한영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이 없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는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병실에는 오늘도 조용한 정적이 흐른다.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간병사들의 대화만이 정막을 깬다. 할아버지, 점심 드세요. 소희가 밥숟가락을 들어 올려도 영구는 반응이 없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다.
오늘도 기타 이야기만 하시네요. 간병인이 한숨을 쉰다. 영구는 하루 종일 허공에서 기타를 치는 신용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움직인다. 마치 기타줄을 튕기는 것처럼. 그의 입술에서는 흐릿한 멜로디가 새어나온다. 갑순아, 갑순아 어디 갔어? 영구가 갑자기 중얼거린다. 갑수는 할머니 이름이다. 3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소희는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 한때는 그렇게 명료하고 똑똑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할아버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하다. 저녁 무렵 소희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서랍에는 온갖 물건들이 들어있다. 옛날 사진, 편지, 일기장, 그리고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한다. 낡은 어쿠스틱 기타와 젊은 시절 흑백 사진들. 사진 속에는 4명의 젊은 남성이 기타와 드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60년대 복장의 젊은이들. 그중 한 명이 할아버지다. 사진 뒤를 보니 손글씨로 더 와일드 드림즈 마이너스 1965라고 적혀 있다. 할아버지가 록 뮤지션이었다고. 소희는 믿을 수 없다. 평생 모범적인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록밴드를 했다니. 더 찾아보니 기타 케이스 안에 오래된 악보들이 들어있다. 모두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이다. 제목들을 보니 갑수나 사랑해, 꿈꾸는 청춘, 마지막 노래 등이다. 악보 한 장을 펼쳐보니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가 적혀 있다. 할아버지가 직접 작곡한 것들이다. 갑수나 사랑해, 별빛처럼 빛나는 너. 갑수나 사랑해, 꿈처럼 아름다운 너. 소희가 가사를 소리내어 읽자 영구가 갑자기 반응한다. 갑수나, 갑수나 어디 갔어? 소희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본다. 갑수는 할머니 이름이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영구가 혼란스러워한다.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 있다. 갑순이한테 노래 불러줘야 하는데. 소희의 마음이 아프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할머니를 찾고 있다. 그날 밤 소희는 발견한 사진과 악보들을 들여다본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궁금하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멋있다. 마치 록스타 같다. 또 다른 사진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모습이 있다. 할아버지가 기타를 들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뒤에는 갑순이에게 영원한 나의 뮤즈 마이너스 영구라고 적혀 있다. 챕터의 숨겨진 과거.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었어. 다음 날 소희는 할머니 갑순을 찾아간다. 갑순도 같은 요양병원에 있지만 다른 병동이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갑순은 의식이 명료하다. 갑순은 82세지만 정신은 또렷하다. 다만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소희가 발견한 사진과 악보들을 보여준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밴드를 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갑순의 눈이 반짝인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었어. 갑순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한다. 1960년대, 한국이 아직 가난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때는 록 음악이 금지된 시대였어. 하지만 젊은이들은 몰래 모여서 음악을 했지. 영구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공부는 잘했지만 음악에 더 관심이 많았다. 밤마다 친구들과 몰래 모여서 기타를 쳤어.
부모님은 절대 반대했지. 영구의 부모는 아들이 안정적인 교사가 되기를 바랐다. 음악은 먹고 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밴드를 결성하고 지하에서 공연을 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갑순이 18세 때 영구를 처음 만났다. 친구의 소개로 간 지하 공연장에서였다. 무대 위의 영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노래할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어.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부모의 반대, 사회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 결혼하면서 음악을 포기했지. 가족을 위해서. 영구는 갑순과 결혼하면서 꿈을 접었다. 현실적으로 음악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갑순은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는 영구가 직접 작곡한 곡들의 악보가 가득했다. 이 노래들 전부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응, 나를 위해 만든 노래들이야. 갑순이 악보를 하나씩 넘겨준다. 모든 곡에 갑순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갑순아 사랑해라는 곡을 보니 가사가 아름답다. 갑순아 사랑해, 별빛처럼 빛나는 너. 갑순아 사랑해, 꿈처럼 아름다운 너. 언제까지나 함께하자. 우리의 사랑 영원하자. 50년 전에 쓴 가사지만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그래, 음악을 포기했지만 나는 늘 미안했어. 꿈을 접게 해서. 갑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50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미안함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우리는 행복했으니까. 너희 아버지도 낳고 너도 키웠고. 갑순이 소희에게 부탁한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라도 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뤄드리고 싶다. 챕터 3 음악이 깨우는 기억. 시도해 볼까요? 할아버지의 노래를 연주해드리면. 소희는 남자친구 현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현우는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치매 환자들에게 음악 치료를 하는 전문가다. 음악이 치매 환자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음악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돼요. 다른 기억은 사라져도 음악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우가 할아버지의 악보를 보고 놀란다.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작곡하신 거예요.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워요. 1960년대 작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세련됐어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음 날 소희와 현우는 기타를 들고 할아버지 병실을 찾는다. 할아버지, 음악 들으실래요? 영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반응이 없다. 소희가 갑수나 사랑해를 기타로 연주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만든 그 곡을 첫 번째 코드가 울리는 순간 영구의 눈에 변화가 생긴다. 고개를 돌려 기타를 바라본다. 갑수나, 갑수나 어디 갔어? 영구가 처음으로 명료한 말을 한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할아버지, 저예요, 소희예요. 영구가 소희를 바라본다. 초점이 맞춰진다. 소희, 우리 손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음악이 할아버지의 기억을 깨우고 있다. 현우가 더 많은 곡을 연주한다. 꿈꾸는 청춘, 마지막 노래. 할아버지가 만든 모든 곡들을 점점 더 많은 노래를 들을수록 영구의 기억이 돌아온다. 그는 자신이 만든 노래들을 하나씩 기억해낸다. 이 노래, 내가 만든 거야. 네,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영구가 손을 뻗어 기타를 만진다. 50년 만에 만지는 기타다. 갑순이, 갑순이 보고 싶어. 할머니는 지금 쉬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노래 불러주시면 들으실 거예요. 영구가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받는다.
첫 번째 코드를 치는 순간 5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난다. 갑수나 사랑해. 영구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감정은 그대로다. 소희와 현우가 감동받는다. 85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사랑. 며칠간 계속된 음악 치료 덕분에 영구의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 때로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음악이 흐를 때만큼은 명료해진다. 챕터 4 마지막 무대 준비. 소희야 할아버지가 한 번만 무대에 서봤으면 좋겠어. 며칠 후 영구가 소희에게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한다. 치매가 다시 진행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다. 갑순이한테 노래해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소희의 마음이 아프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느끼고 있어.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해. 소희는 요양병원에서 작은 콘서트를 기획하기로 한다.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을 초대하고 할아버지가 마지막 공연을 할 수 있게. 현우의 도움으로 영구의 옛 밴드 멤버들을 찾기 시작한다. 더 와일드 드림즈의 나머지 멤버들을. 베이시스트였던 김종수는 서울에서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드러머 박민호는 부산에서 은퇴 후 손자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며칠의 수소문 끝에 드디어 연락이 닿았다. 정말 영구야. 60년 만에 재회한 옛 친구들. 종수가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온다. 너 정말 살아있구나. 종수야, 민호야. 영구가 환하게 웃는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오랜 친구들은 기억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60년 만이네. 새 노인이 포옹한다.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때 우리 정말 잘 나갔지. 비록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악기를 잡는 순간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난다. 종수가 베이스를 치고 민호가 드럼을 친다. 손은 떨리지만 리듬은 살아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영구가 제안한다. 마지막 닐지도 모르는 공연을. 좋아, 옛날처럼. 리허설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간다. 갑순도 휠체어를 타고 리허설을 지켜본다. 5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무대 모습에 눈물이 고인다. 정말 멋있어. 젊은 시절 그대로야. 요양병원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도 리허설을 구경 온다. 80대 할아버지들의 록밴드에 모두들 신기해한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정말 멋있어요. 챕터 5 생의 마지막 콘서트. 갑수나 사랑의 60년을 함께 걸어온 내 인생의 전부야. 콘서트 당일. 요양병원 로비가 작은 콘서트홀로 변한다.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모인다. 무대 장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다. 소희가 며칠 동안 준비한 것이다. 갑순도 휠체어를 타고 최전석에 앉는다. 남편의 마지막 무대를 놓칠 수 없다. 소희가 사회를 본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의 특별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뭉친 밴드 더 와일드 드림즈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관객들이 기대에 차서 바라본다. 영구, 종수, 민호가 무대에 오른다. 모두 80대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젊어진다. 영구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는다. 첫 곡은 갑수나 사랑해. 그가 평생 사랑한 여인을 위한 노래다. 갑수나 사랑해. 별빛처럼 빛나는 너. 갑수나 사랑해. 꿈처럼 아름다운 너. 영구의 목소리는 85세의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힘이 있다. 진정한 사랑이 담긴 목소리다. 갑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친다. 60년 전 그 젊은 남자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관객들도 모두 감동에 젖는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 두 번째 곡은 꿈꾸는 청춘.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을 노래한 곡이다. 우리는 꿈꾸는 청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 우리는 꿈꾸는 청춘.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영구는 완전히 젊어진다. 85세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25세의 청년이다. 마지막 곡에서 소희가 할아버지와 듀엣을 한다. 3대가 함께 부르는 마지막 노래.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영원히 살아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는 계속될 거야. 모든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른다. 요양병원이 콘서트홀이 되고 모든 사람이 가수가 된다. 공연이 끝나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진다. 영구, 종수, 민호가 손을 잡고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영구가 갑순에게 다가간다. 휠체어에 앉은 아내의 손을 잡는다. 갑순아, 고마워. 평생 내 꿈을 지켜줘서. 갑순이 남편의 손을 꽉 잡는다. 고마운 건 나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줘서. 두 사람이 포옹한다. 60년의 사랑이 담긴 포옹이다. 콘서트 후 며칠 뒤 영구는 평화롭게 잠든다. 마지막 꿈을 이룬 후였다. 그의 손에는 기타 피크가 쥐어져 있다. 소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운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크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행복했으니까. 장례식에서 소희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노래를 연주한다. 꿈은 끝나지 않아라는 제목의 그 곡.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영원히 살아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는 계속될 거야. 갑수는 영구의 기타를 소희에게 물려준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거라. 할아버지의 노래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몇 달 후 소희는 할아버지의 곡들을 앨범으로 만들어 출시한다. 현우가 편곡을 도와주고 젊은 뮤지션들이 연주에 참여한다. 앨범 제목은 더 와일드 드림즈 네버 투 레이트. 꿈을 이루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뜻이다. 앨범이 화제가 된다. 85세 할아버지가 만든 노래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특히 갑수나 사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노래라고. 소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한다. 치매 할아버지가 음악을 통해 기억을 되찾고 마지막 꿈을 이루는 이야기. 다큐멘터리 제목은 마지막 꿈의 무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는다. 갑수는 요양병원에서 남편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외롭지 않다. 남편의 목소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소희는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새로 배운 기타로 할아버지의 노래를 연주해준다. 1년 후 갑순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소희는 두 분의 장례식에서 갑수나 사랑해를 연주한다. 이제 두 분은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거라고 믿으며. 마지막 장면에서 소희는 할아버지의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선다. 젊은 뮤지션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노래를 부른다. 관객석에는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다. 모두 할아버지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친다. 노래가 끝나고 소희가 말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꿈은 정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이어갈게요. 무대 뒤편에서 영구와 갑순의 영혼이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 그들의 사랑과 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스크린에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른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영구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흐른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꿈을 꿀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향하며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난다. 세 편의 이야기 모두 잘 보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